혹시 어릴 적에요, 할머니께서 배는 항상 따뜻해야 한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기억 다들 좀 있으시죠? 아, 네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왜 저러시나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 글쎄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의 지혜,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서요. 특히 자궁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요, 좀 직설적인 구절이 나와요. 여성의 아랫배 병은 모두 차가운 기운 때문에 생긴다. 네, 맞습니다. 한기응결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옛날 칙 속의 한 구절이 아니라 요즘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현대 의학적 관점하고도 의외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나온 30대 직장인 김모 씨 사례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생리통 심했던 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매달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반신반의하면서 그 생강차 마시고 사무실에서 핫게 꾸준히 썼더니 석 달 만에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와, 절반이요? 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동의보감의 지혜가 효과를 본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동의보감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궁 건강,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음식부터 운동, 생활 습관까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 건강 가이드처럼 느껴지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역시 시작은 먹는 것부터가 좋겠죠. 동의보감에서는 특정 음식들이 여성의 몸, 특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쑥은 성질이 따뜻해서 여성의 생리통, 생리불순, 복통에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괜히 뭐 여성 건강의 성약, 성약이라고까지 불린 게 아니죠. 성약이요? 네. 와.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자료에 나온 40대 주부 이모 씨 같은 경우에요. 만성적으로 손발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됐는데 매일 아침 쑥차 한 잔을 꾸준히 마시고 나서 이런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쑥차를 한 후에 한두 잔 마시거나 뭐 쑥국이나 쑥버무리 같은 음식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온기를 더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쑥 말고도 그 생강하고 계피, 이것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향도 망하고 맛도 좀 독특해서 그냥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동의보감에서는 거의 뭐 치료제처럼 보는 것 같아요. 자궁의 냉기를 몰아매는 보일러, 이런 비유까지 있던데요. 어우,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 생강이란 계피를 여성질환 처방에 굉장히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단순히 몸 전체를 덮이는 걸 넘어서요. 특히 아랫배, 그 자궁 쪽의 냉기를 직접적으로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 의학적으로도 생강의 그 진저롤 성분 같은 게 혈액순환 개선이나 항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옛날 지혜가 현대 과학이랑 딱 만나는 지점이네요. 그렇죠. 동의보감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셈이죠. 매일 따뜻한 물에 생강 서너 쪽 그리고 계피 약간 가루로는 반 티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시는 습관 이거 아주 실천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속이 좀 예민한 사람은 생강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생강 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대추를 같이 넣고 끓이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대추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여성에게는 피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매달 생리를 겪다 보니까 혈액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혈액 생성, 그러니까 보혈에 도움되는 음식은 뭘 추천하나요? 아, 정말로 중요한 분을 딱 짚어주셨어요. 보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 바로 대추입니다. 아, 대추. 하루 대추 3알이면 늙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추에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
그리고 실제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하고 기력 회복에 아주 탁월해요. 그 자료에 나온 50대 갱년기 여성 박모 씨 이야기도 흥미로운데요. 네네. 만성 피로에다가 안색도 좀 어둡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는데 매일 대추 한 5알 정도를 간식처럼 꾸준히 드셨대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주변에서 "오, 얼굴 혈색 좋아졌다. 활力차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죠. 와, 대추 5알의 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역 역시 보혈과 자궁 건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산후조리 때 미역국 먹는 거, 이게 오랜 전통인데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쵸, 꼭 먹잖아요. 네, 미역에는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 엽산, 철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요오드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산후 회복을 돕거든요. 동의보감에서도 출산 후에 허약해진 몸을 보호하는데 미역이 좋다고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출산 후가 아니더라도요. 생리가 끝난 직후에 며칠간 미역국을 챙겨 먹으면 그 생리 중에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고 자궁을 좀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음식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네요. 근데 여성 건강하면 또 호르몬 균형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요. 동의보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방열이 있죠. 특히 콩하고 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랄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콩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소플러분. 네, 맞아요. 콩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이랑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동의보감의 지혜랑 현대 연구가 만나는 지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칠입니다. 7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칠에는 콩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무려 10배나 많다고 해요. 10배요? 와. 네. 그래서인지 동의보감에서도 칡뿌리, 즉 갈근이 여성의 여러 증상, 특히 갱년기 때 나타나는 열감이나 안면 홍조 같은 데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48세 최모 씨가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두유 한 잔이랑 칡차를 마셨더니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는 게 크게 줄었다는 사례가 있었죠.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칡을 다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미용 비결로도 알려진 석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서 자궁 내막을 좀 튼튼하게 하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즙으로 마시거나 씨앗채로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또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에 든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염증 반응을 줄여서 자궁 건강에 기여하고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밌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애추랑 호두를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네. 오후 간식으로 호두 몇 알이장 대추 2-3알 같이 먹는 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혹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어혈이라고 하죠. 그 뭉친 피가 있을 때 이걸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동의보감에서 언급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속 냉기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동의보감은 설명합니다. 아, 부추전 맛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부추의 그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이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져 있죠. 여성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생리불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추전이나 무침 같은 걸로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식탁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근도 철분이 풍부하고 지혈작용이 있어서 좀 출혈 경향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동의보감이 단순히 병치료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 같은 생활 측면까지 언급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적절한 성생활이 오히려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너무 지나친 금욕은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좀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죠. 그러면서 자두나 브로콜리 같은 음식이 성적인 건강이나 매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도 인상 깊었고요. 단순한 의학서적을 넘어서 약간 생활지침서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삶 전반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이겠죠. 동의보감의 지혜를 바탕으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자궁건강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숙좌훈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게 조선시대 왕비들의 비밀 건강관리법이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전해집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의 하복부 질환은 냉기가 뭉쳐서 생기므로 마땅히 훈증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훈증이요? 네, 즉 따뜻한 김을 쬐어서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현대적으로는 말린 쑥을 끓여서 그 김을 쬐는 쑥좌훈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은 말린 쑥 한 줌을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에요. 불을 끄고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김을 좀 식혀요. 그 다음에 변기나 좌훈기에 앉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네. 다만 이게 김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 위험이 있고 또 위생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적절한 온도로 식혀서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쑥 좌우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신욕도 좋은 대안으로 소개됐네요. 맞습니다. 반신욕은 비교적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꽤 좋은 방법이에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한 38도에서 39도 정도 되는 물에 명치 아래까지만 딱 담그는 게 핵심입니다. 아, 전신욕이 아니라 반신욕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 상체와 하체, 체온 불균형을 해소하고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자궁과 난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상체는 물 밖에 두고 마른 수건 같은 걸 걸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료에 나온 32세 정모 씨 경우 매일 저녁 반신욕을 꾸준히 했더니 정말 지긋지긋했던 생리통이랑 겨울마다 심해지던 수족냉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 있군요. 이건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 동의보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동의보감에서 직접적으로 케겔 운동이란 명칭을 쓰진 않았지만요. 여성 건강을 위해서 하복부의 기운을 좀 강화하고 조이는 수련법에 대한 언급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현대의 케겔 운동은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자궁과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기저근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운동이죠.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소변 참는 느낌으로 지라고 항문 주변 근육을 한 3초에서 5초간 힘껏 조였다가 한 10초에서 15초간 완전히 이완하는 동작. 이걸 한 20번에서 30번 반복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3세트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장점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도 TV 보면서도 가능하죠. 꾸준히 하면 요실금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골반 건강, 자궁 지지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좌운, 반신욕, 케겔 우동 말고 좀 더 활동적인 운동들도 언급됐네요. 요가나 필라테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걷기 운동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가는 단순히 스트레칭을 넘어서 호흡이랑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죠. 특히 그 나비 자세나 고양이 자세, 누운 나비 자세 같은 건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자세들이고요. 네.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 강화에 집중해서 척추랑 골반의 정렬을 바로잡아주는데 이게 만성적인 허리 통증 완화나 자세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유산소 운동이죠. 흥미롭게도 고미민감에서는 땀은 오전에 내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이른 아침 시간대의 활동을 권장했어요. 아, 오전에 땀을 내라. 네, 오전 한 7시에서 9시경에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40분간 걷는 게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때 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걷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료에 나온 55세 한모 씨 경우 폐경후의 골밀도 저하를 걱정하다가 매일 아침 걷기를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 검사했더니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었죠. 걷기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와, 걷기만으로도 골밀도가 개선될 수 있군요. 꾸준히 하면요.
네. 자, 이제 음식과 운동에 대해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평소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잖아요.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일상 습관을 특히 강조하나요? 가장 중요하고 정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원칙은 바로 체온 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하복부 보온. 아, 역시 배를 따뜻하게. 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여성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당연히 내복, 수면바지, 복대, 핫팩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좋고요.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여름에도 방심하면 안 돼요.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 않도록 하고 찬 음료보다는 상온의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처럼 냉방이 좀 강한 곳에서는 무릎 담요를 덮거나 얇은 카디건 같은 걸 걸쳐서 아랫배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먹는 습관,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나 방식에 대한 원칙도 있겠죠.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상적인 식사 패턴은 아침은 좀 따뜻한 국이나 죽 종류랑 같이 단백질, 달걀이나 두부 같은 거요. 그리고 견과류를 챙겨서 에너지를 보충하고요. 점심은 영양균형 맞춘 일반식, 가급적 한식 위주로 먹되 역시 따뜻한 국물 요리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좀 가볍게 먹고 특히 찬 성질의 음식, 회나 냉면, 차가운 샐러드 같은 거 아니면 날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야식 금지네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빙수, 찬 맥주, 아이스커피 이런 건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됐네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처럼 마음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정신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러니까 정서 조절이 여성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칠정이라고 해서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람, 두려움 이 7가지 감정이 조화롭지 못하면 병이 된다고 봤거든요. 칠정이요? 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스트레스나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38세 워킹맘 송모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이랑 불면증을 겪다가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 명상이랑 심호흡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례가 있거든요. 마음과 몸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죠. 네, 정말 마음 건강이 몸 건강이랑 직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동의보감이라는 이 오래된 지혜의 보고를 통해서 여성 건강, 특히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듣고 보니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꾸준함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 혹시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면 딱 3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배는 무조건 따뜻하게. 핫팩이든 따뜻한 차든 옷이든 총동원해서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막힌 곳 없이 잘 돌게 하기. 매일 30분 걷기나 주 3회 반신욕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네, 순환이 중요합니다. 셋째, 몸을 살리는 따뜻한 음식 즐기기. 오늘 이야기 나눈 쑥, 생강, 대추, 미역, 부추 같은 음식들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겁니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 아침 커피를 생강차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 시도네요. 점심 식사 후에 딱 15분만 산책하는 건요. 아니면 일주일에 딱 2번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몇 달 후에는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하잖아요. 꾸준한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이거 하나는 정말 해볼 만하다 싶은 거 가장 쉽고 마음에 드는 것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노력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보답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동의보감을 통해 살펴본 것은 단순히 몸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 또 생활의 조화가 여성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네.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리적인 체온 저하뿐만 아니라 너무 빠른 삶의 속도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냉기랄까요? 아니면 관계의 차가움, 이런 걸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정서적인 냉기. 네. 이 오래된 지혜를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의 리듬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어떻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동의보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